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나왔고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퍼질지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또 동시통역으로 낱낱이 새벽부터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상황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화면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작은 공 하나가 있고요. 그 위에 거대한 코끼리가 아슬아슬하게 그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래 있는 공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그 위에가 글로벌 주식시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집중도는 큰 거시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넘어서 단순히 이게 포트폴리오의 구성 문제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제는 글로벌 사이클의 현재 위치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우려로 인해서 시장에는 큰 요동이 쳤어요. 하락장을 잘 버티고 있던 이 비만 치료제 업계, 대표적으로 노보노 그리고 일라일리가 있는데 이들 또한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엔비디아는 가장 부진했지만 과연 마지막 막차의 기회였을지 자세하게 컨퍼런스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출, 비일반 회계 기준, 데이터 센터, 게임 모두 다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소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 221억 달러, 컨센서스는 15.5억 달러를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중국 쪽에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이 부분 또한 증가했습니다. 184억 달러. 그리고 게임 매출도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그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수치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외에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결과는 이제 모두 다 잘 나왔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매출이 240억 달러, 컨센서스는 220억 달러를 상회했고 구글과 협력하면서 구글 AI 젠마를 위한 AI 인프라를 구축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구글이 TPU가 아닌 엔비디아의 GPU로 구축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왜냐면 구글은 통상적으로 자사 서비스에 TPU를 중심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바꿨던 거고요. 엔비디아 인프라에 대한 우위를 그래서 이번 계기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젠이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신약 개발, 진단을 할 예정이고요. 시스코와 협력을 해서 인터넷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대규모로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으로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 외에도 국가 AI 리서치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젠슨 왕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범용 AI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국가에서 수요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중국발 매출이 크게 하락했었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매출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가이던스는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보니까 중국 외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를 메꿔줄 수 있을 만한 수요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코멘트일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 외에서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6%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고점 부담 우려로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밤 본장에서 이제 지금까지 하락했던 주가를 되돌려 놓을 수 있을지가 굉장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는데 끝까지 이게 지켜본 결과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주고 있었고 이러다가 정말 신고가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어닝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부터 동시 통역의 결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커머스, 소셜미디어에서 모든 곳에서 AI를 지금 활용 중이다. 그리고 이런 AI의 활용은 커다란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AI가 지금 통용되고 있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른 고객들은 이미 놀라운 AI를 통해서 놀라운 매출들과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대상은 어도비, 데이터브릭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큰 기업들과 우리는 이만큼이나 협력을 하고 있어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구글과 젠마 언어 모델과 같이 협력을 했는데 메타는 AI를 활용해서 앞으로 더 큰 매출을 이뤄낼 거고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모든 곳에 AI가 사용되는 건데 헬스케어, 자율주행, 머신러닝 그리고 로봇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컨퍼런스가 나오기 전에 젠슨 왕이 글로벌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독립적인 AI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은 이런 IT나 AI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바이오 쪽을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단순히 이제는 AI 쪽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일들을 깊이 있게 파기보다는 AI 쪽은 이미 기계들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영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 그리고 자율주행, 머신러닝 이쪽을 더 공부하는 것이 유망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더 많은 장비에 AI가 활용이 되면서 그 칩들의 활용도와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고 플랫폼을 만들어가는데 더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중국 매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또 한 번 중국 매출 부분을 언급을 해요. 엔비디아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라이선싱이 필요 없는 제품들을 드디어 이곳 저곳에서 shipping 보내기 시작했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 독립적인 AI는 추가적인 수요를 충분히 불러일으켜주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번에 사우디 글로벌 서밋에서도 독립적인 AI, 소브레인 AI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어요. 독립적인 AI, 근데 왜 이렇게 젠슨 황이 강조를 하는 걸까? 독립적으로 각 나라가 AI를 갖고 있으면 이게 정말 엔비디아에게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찾아봤는데 결국 독립적인 AI를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그 아래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 매출과 엔비디아의 수익으로도 연결고리가 돼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트워킹은 13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최신 AI에 필요한 제품들은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살짝 엔비디아가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시간 외에서 저희가 발표를 하자마자 9%에서 10%까지도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 폭이 조금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 방향성은 유지가 됐고 사실 계속 자기 회사 자랑만 하고 있었고 큰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살짝의 흔들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S 언급도 합니다. CES에서 우리는 생성형 AI 모델을 디지털 아바타에 옮길 수 있는 기술을 발표했고 게이밍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적 우리 정말 잘 나왔어 라고 정리를 하고 자동차 매출 쪽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체 회계연도 매출이 21% 증가했고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우리는 28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을 했다라는 부분도 처음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Q&A겠죠.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씩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어요. 먼저 실적 잘 나온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라는 언급을 하고 이 Q&A부터는 젠슨 왕이 직접 Q&A 그 대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변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거든요. 젠슨 정말 잘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 향하는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젠센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이던스를 매분기 발표하지만 변화하는 과정들 또한 다 보고 있고 다목적에서 가속화 컴퓨팅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는 CPU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칩을 이용해서 엄청난 속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젠 AI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 변화하는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고 독립적인 AI에 대해서 말하자면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정보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고 데이터 센터 AI 공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 원자재가 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AI를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 시대가 됐고 바로 그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그 미래다라고 언급하고 바이오, 화학 이쪽에 다 이 AI가 다시 한번 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엔비디아의 영역 확장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게 바로 독립적인 AI라는 표현입니다. 각 나라, 각 가치관, 환경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맞는 곳에 알맞는 데이터 관련 매출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데이터를 각자 잘 보호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5년쯤이면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5년 내에 2배 정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망 수치의 정확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젠슨 왕 40% 수입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수치 어떻게 나온 거죠?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젠슨 황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전망을 발표한 수치는 스스로 약간 전망의 기초에서 발표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망은 과소평가되어 있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 1년 전쯤 사람들이 여러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래서 레커멘더 시스템, 이 추천 시스템이 존재했고 GPU는 레커멘더 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는 가장 큰 수요 중 하나였다. 어도비에 들어가는 시스템도 1년 전에 없었던 건데 1년 만에 또 큰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만큼 빠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AI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 그리고 이런 수입은 당연한 말이다. 오히려 외부적인 투자은행들이나 전문가들이 너무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되묻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스타인 투자은행입니다. 호퍼의 공급이 부족한 문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다음 세대의 젠 AI, 우리의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수는 있겠죠. 자신할 만한 기업이니까요. 패키징, 메모리 등 엔비디아 GPU는 30kg로 3,000개 이상의 품이 있는데 이게 슈퍼컴퓨터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가장 복잡한 컴퓨터 중 하나고 수요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품이 탄생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뚝딱하고 만들어질 수 없고 거기에는 분명 시간과 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H200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칩인데 짧은 기간 안에 갑자기 늘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수요는 늘어날 거고 공급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UBS도 있는데요. 우리의 어닝은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잘 봐야 하는데 70대 중반의 마진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걸 잘 쓸 수 있을까요? 라는 답변에는 우리는 항상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한지에 대한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이 될수록 수요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한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되죠.
웰스파고의 질문이 사실 중요했어요.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어떤 걸 보내고 있고 다른 대안이 그 시장을 메꾸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최신 제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새로운 제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로 멈췄다. 미국에 뭐 원하는 게 그거였다면 우리는 거기에 바로 응답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 샘플링 절차를 거쳐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까지도 중국 쪽 매출이 하락은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쪽의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이게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에서 수요가 메꿔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자체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건데 이게 그러면은 올해 이번 분기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고 다음 분기까지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포인트다라고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BS에서는 엔비디아의 엄청난 주가 상승은 AI 컴퓨팅에 대한 강한 수요로 나타나고 있고 엔비디아에게 단기적인 촉매제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해요. 엄청난 효율성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칩들이 기존 8개월에서 11개월에서 3개월에서 4개월로 줄었음에도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밝은데 보통 AI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는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58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은행들은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루프 캐피털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3군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적 잘 나올 거니까 너네 충분히 매수를 해도 돼 라고 주장을 했던 3군데입니다. 루프 캐피털은 엔비디아 주식의 목표 가격을 1,200달러로 오히려 상향 조치했고요. 오펜하이머 쪽에서도 4분기 실적이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를 물론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히 데이터 센터의 매출 호조가 전체 실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실적은 잘 오를 건데 그것만으로 오르기는 좀 어려워라고 봤던 투자은행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였는데 실적 서프라이즈로 오르기는 사실 좀 어렵다. 신제품 발표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게 나와야지만 더 큰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오늘 젠슨왕의 GPU 거물이 훌륭한 수치를 보고할 수 있다면 그리고 훌륭한이라는 것은 4분기 DC 매출이 1분기 동안 내재된 가속화와 함께 2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의미하는데 20억 달러 이상을 의미한다면 주식은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가이던스가 크게 상향될수록 시장은 공급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반기에는 오히려 재고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조금 우려 섞인 말을 하반기쯤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엔비디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 가이던스 그리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지 SK하이닉스 우리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주가 향방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시나리오가 만약에 예상치처럼 비슷하게 나온다.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7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3,000원 똑같이 될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이게 컨센을 상향을 하더라도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고 만약에 거기보다 좀 아래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72,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봤더니
SK하이닉스는 15만 달러,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 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17만 원까지, 그리고 이것보다 하회했을 경우에는 13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장에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SK하이닉스는 14만 9천 원에 어제 종가를 했다는 점, 2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장 성공적인 투자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옵션 포지션을 고려할 때 실적 향방에 따라서 한 10% 수준의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추가 상승과 차익 실현을 경계하는 투자 심리가 그때 좀 공존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돌이켜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2월과 5월에는 강세를 시현했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연초 이후부터 40%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주도해주고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는 10% 등락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장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정말 10% 이상 뛰긴 했었죠. 애널들, 그리고 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서 AI 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의 현재 위치를 좀 분석해주고, 여기서 올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그림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장 마감이 된 후에 바로 발표가 됐고,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한국 시간으로는 한 새벽 6시쯤 공개가 됐는데, 새벽 4시쯤 나왔던 FOMC 의사록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장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설명을 드리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 첫 FOMC 의사록 발표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가 좀 불안불안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양봉룩을 준비하면서 3대 지수도 어제 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쉽게 하락 출발하면서 잠들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좀 나쁘지는 않게 흘러갔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쯤에는 반등에 성공을 하다가 의사록 발표 뒤에는 다시 하락했고, 다우와 S&P 500이 그 이후에 다시 상승 반전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빅7 종목들, 애플,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등 3개 종목이 오른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내렸고요. 엔비디아는 말씀해드렸듯이 장 마감 뒤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공개를 해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FOMC 의사록,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한 단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오늘 굉장히 주목이 됐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의사록은 연준 위원들의 거시경제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 정책 금리에 대한 궤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포커스를 두면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은 1월 말 FOMC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오른 CPI로 인해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크게 낮춰줬죠. 한편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 일부가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왔고, 너무 이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위험성을 더 부추길 수 있고 2% 인플레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우리가 이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고금리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는 하방 위험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멘트가 들어갔고, 대체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금리 장기화 위험을 언급한 점을 반영해서 금리와 달러가 일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의사록, 그리고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잠 못 이루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양봉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장 이들의 실적 발표 이후, 그리고 의사록 공개 이후 우리 장에는 빨간 기운, 양봉의 기운이 쫙 펼쳐질 수 있도록 바라겠고요. 오늘 장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